점심시간이라기엔 유난히 적막한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동안 제 지갑엔 딱 한 장의 10,000원짜리만 남아 있었죠. 그 돈으로 라면이라도 사 먹을까 고민하던 순간 식당 앞 벤치에 쓰러진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옷은 낡고 손은 얼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발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이성이 말렸지만 마음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밥 한 끼 사드세요. 그날 제 손에서 마지막 현금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노인이 탄 검은 승용차들이 회사 앞에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은영입니다. 그날 제 지갑 속엔 10,000원짜리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2월의 추운 금요일 오후 회사 책상 앞에서 낡은 지갑을 들여다보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고 급여일까지는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오늘과 내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아침도 걸은 터라 속이 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은 진작에 지났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월말 결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은영 씨, 점심 안 드셨어요? 옆자리 김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먹으려고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막막했습니다. 10,000원으로 뭘 먹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도시락도 4,500원은 하는데 말입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엄마는 요즘 장사가 안 되신다고 한숨만 쉬셨습니다. 제가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까지 추워지니 더 서글퍼지더라고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얼음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회사 근처 김밥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거기 참치김밥이 3,500원이거든요. 그걸 사면 6,500원이 남습니다. 내일 하루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식당 문 앞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시각이라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보였습니다. 장갑도 없이 꽁꽁 얼어붙은 손이었습니다. 손마디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톱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오래 밖에 계셨던 걸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19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근처 식당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따뜻한 국 한 그릇만. 목소리가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지갑 속 10,000원짜리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과 내일을 버틸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들이면 저는 뭘 먹죠? 내일은 또 어떻게 하고요? 순간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아버지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영아, 어려운 사람 보면 절대 외면하지 마라. 그게 사람 노릇이란다. 아버지는 저녁 후에도 동네 어르신들 심부름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연탄을 날라드리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물으면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언젠가 우리 은영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거다. 그 말씀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저없이 도우셨을 겁니다. 자기 배가 고파도 남 먼저 챙기시던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따뜻한 국밥 드세요. 제가 노인의 손에 지폐를 쥐어드렸습니다. 노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당혹감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아가씨도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저는 힘껏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음이 나올 상황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당장 내일 뭘 먹을지 막막했거든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습니다. 얼어붙었던 손인데도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이 메는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까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천만에요. 몸 따뜻하게 하시고요. 저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노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사 인사가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시기만 하세요. 아닙니다.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고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종업원에게 뭔가 주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노인의 모습은 식당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꼭 돌려드리겠습니다라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돌려주신다는 걸까요? 눈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은 거른 셈이 되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있던 비상 초콜릿 하나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돌았지만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아, 저녁은 먹고 들어와? 네, 엄마 먹고 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 눈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면서도 계속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따뜻한 곳에 계실까요? 배는 채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 꼭 돌려드리겠습니다라던 그 진지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골목길, 떨리던 손, 그리고 식당 안으로 사라지던 뒷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지갑 속 마지막 10,000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낯선 우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였습니다. 제 이름이 정갈한 붓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사로 개인 우편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호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 문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심 한 끼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VIP룸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 한 끼? 그때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분이 보낸 걸까요? 은영 씨, 그게 뭐예요?
옆자리 김 선배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광고 전단 같은 거예요. 얼른 초대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초대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라면 서울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초대장을 꺼내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선행에 감사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글씨체가 노인의 손 떨림처럼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계시던 분이 어떻게 이런 고급 호텔에 초대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낯선 곳으로 사람을 유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하지만 초대장은 너무나 정식으로 보였습니다. 호텔 로고도 찍혀 있고 금박 테두리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위조할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왔습니다. 초대장은 계속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걸 꺼내보며 고민했습니다. 깔까 말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걱정만 하실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그런데 가지 마. 무슨 일 생길지 몰라. 뻔히 그렇게 말씀하실 게 보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10,000원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보답하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꼭 돌려드리겠습니다라던 그 진지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심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가 약속 시간이었으니까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옆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영 대리님이십니까?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컨시어지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예약이 확인되는데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신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장난이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비에 도착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든지 안 가든지. 오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은영 씨, 먼저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시 묶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가보기로 했습니다.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분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 옷차림이 그 호텔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을 겁니다. 낡은 코트에 회사 구두였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20분쯤 지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유니폼을 입은 도어맨이 서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은영 고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이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문득 뒤돌아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직원이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여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넓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앙에 긴 식탁이 있었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은영 대리님 맞으시죠?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 노인이 아니라 이 남자였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식당 앞에서 쓰러져 있던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호텔에서 초대를 한 거였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라면 왜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앉으시죠. 남자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식탁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은빛 커틀러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잔에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초가 은은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님의 비서 최유진입니다.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그 노인이 회장이라고요? 최유진 비서는 와인병을 들고 제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 찰랑거렸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저 10,000원을 건넨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남자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술을 잘 못하는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김 대리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을 찾으셨어요. 찾으셨다고요? 네,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냉랭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몸이 좀 불편하셔서 자리에 계십니다. 대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최유진 비서가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얀 접시에 예쁘게 담긴 전체 요리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음식이었습니다. 드시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지만 제대로 씹히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금한 게요? 네. 남자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 돈을 주셨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배고파 보이셨으니까요. 그게 다입니까? 네, 그게 다예요.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형편인 걸 아셨을 텐데요. 어떻게 제 형편을 알았을까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형편을 어떻게 조사했습니다. 남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은영, 31세, 기업 경리팀 대리, 모친과 단둘이 거주, 월급 220만 원, 대출 원금 잔액 1,500만 원, 통장 평균 잔고 20만 원 미만. 제 인생이 숫자로 정리되어 나열되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왜 저를 조사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당신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선의로 도운 일인데 이렇게 캐묻고 조사까지 당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다른 의도 없어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세상에는 순수한 선의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대부분은 뭔가를 바라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최유진 비서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그 말투가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지나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부모님. 남자가 그 단어를 되풀이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군인이셨어요. 돌아가셨지만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겁니까? 무슨 뜻이죠? 군인 가정의 정직함과 희생정신. 그게 당신을 만든 거 아닙니까? 남자의 말이 분석적이었습니다. 마치 연구 대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당신은 절 뭘로 보시는 거죠? 실험 대상입니까? 남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실험이라니요.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뭘 확인하시려는 건데요? 진심인지 아닌지를. 최유진 비서가 다음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저를 관찰했습니다. 시험관이 실험체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냅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아래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철컥.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식당 앞에서 쓰러져 계시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 노인, 아니 강명호 회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으셨고 자세도 반듯하셨습니다. 쓰러져 계시던 그 허약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 대리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회장님 옆에 서 있던 50대 남자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리님.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상훈 상무.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인 그룹의 구매본부장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보고서를 올리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상무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대리님. 이런 곳에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저와 대화하던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인사를 해야겠군요. 저는 강도윤입니다. 그룹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이자 이분의 아들입니다. 강도윤 본부장. 회사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그리고 가장 냉철하다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회장님의 아들이었고 조금 전까지 저를 시험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앉으시죠, 김 대리님. 강도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의 최대 거래처 회장님을 길거리에서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절 조사했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놀라셨죠? 강명호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들놈이 너무 심하게 굴었나 봅니다. 회장님이 강도윤 본부장을 보셨습니다. 강도윤 본부장은 무표정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확인?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나? 박상무가 제 옆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블 위 물잔을 잡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강명호 회장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김 대리님,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10,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전 재산이었다는 걸 압니다. 제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하지 않습니다. 강도윤 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남을 돕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나중에 뭔가를 요구하려는 계산인지. 계산이라니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강도윤 본부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신은 우리 회사나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우연히 도운 것이 맞습니다. 조사 결과라는 말에 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박상무가 껄껄 웃었습니다. 도윤 본부장님, 너무 차갑게 구시는 거 아닙니까? 김 대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사실 확인은 필수입니다. 박상무. 강도윤 본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우연을 가장한 접근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전 뭡니까? 의심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유진 비서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쓰러진 분을 도운 것뿐입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강명호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김 대리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도윤이가 원래 좀 까칠해서 그렇습니다. 나쁜 뜻은 없어요. 회장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떨리던 그 손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행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10,000원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목숨을요? 네, 그날 저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지병이 있는데 약을 안 챙겨 먹어서 쓰러진 겁니다. 그때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배고프신 줄만 알았지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니요. 다행입니다. 제가 그때 지나치지 않아서요. 그게 바로 당신의 선함입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강도윤 본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꼭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고 또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또 제가 물었습니다. 강도윤 본부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박상무님께 여쭙는 게 아닙니다. 강도윤 본부장이 박상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김은영 대리, 당신 회사의 격리 담당자죠. 월급 220만 원, 대출 1,500만 원, 31세 미혼. 이런 형편에 마지막 10,000원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같은 대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칭찬인가요? 모욕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회사는 냉정합니다. 강도윤 본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적과 성과만이 중요합니다. 선함은 약점이 될 수 있죠. 당신 같은 사람은 금방 짓밟힐 겁니다. 도윤아. 강명호 회장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본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칭찬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현실을 봅니다. 당신 같은 선함은 이 세계에서는 무기가 아니라 약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도운 일이 이렇게 평가절하 되어야 하나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강도윤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우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이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비단 한복이 바스락거렸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으셨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귀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강도윤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명호 회장님도 일어나셨습니다. 여보, 그 여성이 바로 나화정 사모님이었습니다. 강명호 회장님의 부인이자 강도윤 본부장의 어머니셨습니다. 저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앉으세요, 여러분. 나화정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옷매무새를 매만졌습니다. 낡은 코트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분이 그 김대리라는 분이군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존중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사모님.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계속 쳐다보셨습니다. 최유진 비서가 사모님을 위한 의자를 빼드렸습니다. 사모님이 우아하게 앉으셨습니다. 한복 치마를 정돈하는 손놀림까지 우아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이 여보를 도왔다면서요? 사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그냥 우연히. 우연? 사모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강명호 회장님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하세요. 사모님이 회장님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요? 김 대리님, 사모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출신이 어디시죠? 강원도 춘천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걸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반찬 가게. 사모님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그럼 형편이 어렵겠네요. 그건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 여보를 도운 게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믿기 어렵군요. 강도윤 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조사 결과 김 대리는 조사? 사모님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조사로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 수 있나요? 강도윤 본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상무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모님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김 대리,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그이가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쓰러진 분을 도운 것뿐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도울 때 지갑은 왜 확인했죠? 지갑을 확인한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가난한 척하면서 부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동정심을 이용하는 거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보. 강명호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사모님이 회장님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잖아요. 회장님이 주먹을 쥐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나화정 사모님이 핸드백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아마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이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탁!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준 10,000원의 5,000배입니다. 충분하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시혜입니까? 모욕입니까? 사모님, 저는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돈을 바라고 도운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 사모님이 비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초대를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곳에 왔습니다.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를 보상도 기대했던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대답도 못하잖아요. 사모님이 승리한 듯 웃으셨습니다. 역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집안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신분도 모르고. 신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까? 반찬가게 딸이라서 천한 겁니까? 어머니. 강도윤 본부장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심하십니다. 심해? 이게 현실이야, 도윤아. 사모님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 어디서 누가 접근할지 몰라. 강도윤 본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상무가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김 대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박상무님은 상관없는 일이니 조용히 계세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상무는 난처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최유진 비서는 벽에 붙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하얀 봉투, 5천만 원. 제 1년치 월급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대출도 갚을 수 있고 엄마 가게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정말로 제가 돈을 바라고 도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안 가져가시겠어요? 사모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건가요? 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오호, 자존심이 있네요? 사모님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그럼 계속 가난하게 사세요. 우리한테는 절대 손 벌리지 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존심까지 팔 순 없어요. 자존심? 사모님이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하면 자존심도 가질 수 없습니까? 저는 가난해서 인간 대우도 못 받아야 합니까?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강명호 회장님이 김 대리님 하고 부르셨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 겁니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디론가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도윤 본부장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상무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욕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월요일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화정 사모님의 차가운 눈빛, 신분도 모르고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퀭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래. 무슨 일일까요? 제 책상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인사팀 직인이 찍힌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출근 정지 통보서였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니 즉시 출근을 정지하고 개인 물품을 수거할 것. 손이 떨렸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은영 씨. 김 선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선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아침에 인사팀에서 긴급회의 했다던데 김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룹에서 정식으로 항의가 들어왔대요. 그룹.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도윤 본부장의 회사였습니다. 설마 금요일 일 때문에? 무슨 항의요? 거래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도 믿어요. 김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던데. 당신 이메일 계정에서 민감한 파일이 외부로 발송됐대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제? 그때 인사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김은영 대리.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팀장님, 지금 즉시 개인 물품 수거하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출근 금지입니다. 팀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변명은 조사 때 하세요. 지금은 나가주십시오. 인사팀장이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일한 이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쫓겨나야 합니까?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사진 액자, 머그컵, 노트, 볼펜. 이게 제 5년의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보 유출범이라는 딱지가 붙은 겁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갈 때 경비 아저씨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은영 씨, 무슨 일이라도. 괜찮아요, 아저씨. 웃으려 했지만 입이 떨렸습니다.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은영아.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왜 그래요? 방금 가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어. 위생 점검 나왔다면서 가게를 뒤집어 놨어. 그리고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엄마? 위생 기준 미달이라며 영업 정지래. 은영아, 우리 이제 어떡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왔어. 가게 문 닫고.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아, 우리 뭘 잘못한 거니?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울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북구동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해고당한 것도, 엄마 가게가 영업정지 당한 것도 누군가 계획적으로 저를 짓밟고 있는 겁니다. 나화정 사모님, 그분의 차갑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달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가게 20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엄마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은영아, 무슨 일 있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가게 그만두자. 제가 말했습니다. 영업정지 풀리면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해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은영아, 돈이.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제는 해고, 위기에 놓인 정보 유출범이 되었습니다. 엄마 가게도 문 닫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벽 3시였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저는 그날 그 노인을 도왔을까요? 그냥 지나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합니까? 새벽 4시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은영 씨 계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일까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김은영 씨.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입니다. 강도윤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강도윤 본부장? 이 새벽에 왜 여기 온 걸까요? 또 무슨 모욕을 하러 온 겁니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 이번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애매한 호칭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문 열어주세요. 설명할게요. 진실? 무슨 진실을 안다는 걸까요?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강도윤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냉정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본부장님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은영 씨, 정말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사과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고 건입니까? 엄마 가게 영업정지 건입니까? 둘 다입니다. 본부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사모님이 하신 겁니까? 네, 어머니께서 당신을 우리 집안에서 떼어놓으려고. 본부장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이미 직장을 잃었고 엄마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사과로 돌아옵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장도 가게 영업도 원상복구 시켜드릴게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네 집안 사람들 말은 이제 안 믿어요. 은영 씨, 본부장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어제 저녁부터 의식을 잃으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본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말로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대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따뜻했던 회장님이 왜 저한테 오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가족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당신을 찾으세요. 본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계속 당신 이름을 부르세요. 김은영, 김은영 하시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를요? 네, 꼭 만나야 한다고 하세요. 뭔가 전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아버지를 만나주세요. 망설였습니다. 나화정 사모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찾으신다면 알겠습니다. 가보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어머니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최유진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상태는요? 여전히 위독하십니다. 사모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화정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계집이 왜 여기 있어?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본부장님이 앞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은영 씨를 찾으십니다. 말도 안 돼. 이 계집 때문에 여보가 쓰러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본부장님이 물었습니다. 여보가 이 계집한테 미안하다고 제대로 대접 못 해줬다고 계속 그러시더니 급기야 쓰러지신 거야. 사모님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다 내 탓이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 탓일까요? 제가 그날 10,000원을 안 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까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본부장님이 사모님을 부축했습니다. 일단 아버지부터 뵙겠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삑삑삑. 침대에 강명호 회장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팔에는 링거줄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김, 대리,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왔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본부장님이 회장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회장님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랍, 앨범, 앨범이요? 본부장님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이 나왔습니다. 가족 표지가 해졌습니다. 본부장님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두 명의 젊은 군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강명호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럼 옆 사람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 전우분이신가 봐요. 본부장님이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세요? 강명호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나화정 사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모님도 사진을 보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분... 회장님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영 씨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와 전우셨군요. 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아, 아빠 전우 중에 목숨을 구해준 분이 있어. 언젠가 그분을 찾으면 꼭 인사드려라. 회장님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구했어. 전쟁 때 숨이 가빴습니다. 총알이 날아왔는데 내 아버지가 날 밀쳤어. 대신 맞았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셨다고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겁니까? 그래서 내가 빚을 졌어.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목숨을 빚졌는데 못 갚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날 또 구했어.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정말 너희 부녀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화정 사모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부장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제 차례예요. 뭐?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했듯이 이젠 제가 회장님을 구할 차례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생명을 돌려드릴게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명호 회장님은 기적처럼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그 3개월 동안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장님 곁을 지켰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엄마도 함께 가셨습니다. 회장님께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나화정 사모님도 변하셨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차가우셨지만 점점 마음을 여셨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은영아. 어느 날 사모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사모님. 사모님이라 부르지 마.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불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요? 그래,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여보를 구해주신 것처럼 넌 여보를 다시 살려냈어. 정말 고맙다, 아가. 그 말에 저도 울었습니다. 사모님이 절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화해했습니다.
강도윤 본부장님도 달라지셨습니다. 은영 씨, 어느 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은영아라고 불러도 될까? 네, 도윤 씨. 저도 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도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함이 약점이라고 했는데 틀렸어. 선함이 진짜 힘이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도윤 씨가 웃으셨습니다. 제 직장도 복구되었습니다. 정보 유출 혐의는 누명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셨습니다. 엄마 가게도 다시 열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소문을 내주셨습니다. 여기 반찬이 정말 맛있다고요. 5월의 어느 날 회장님이 퇴원하셨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는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와 엄마도 초대받았습니다. 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손뼉을 치셨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회장님을 쳐다봤습니다. 은영이와 박선자 여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저희를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김철수 선행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은영이 아버지처럼 남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을 돕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재단이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아니지.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아버님,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나야, 딸아. 회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가 손수 만든 국을 내오셨습니다. 회장님, 따뜻하실 때 드세요. 고맙습니다, 사돈댁. 회장님이 국그릇을 받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아, 이 맛.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생각나네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골목길에서 은영이가 내민 그 따뜻한 손.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버님. 우리 모두 그날 덕분에 이렇게 모였네요. 나화정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월의 어느 날 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은영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 끼의 점심 때문입니다. 그날 제 지갑엔 10,000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돈이었죠. 하지만 쓰러진 분을 보는 순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와 회장님의 인연을 알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가족도 얻었고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선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처럼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현판이 공개되었습니다. 김철수 선행재단. 아버지 이름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회장님이 제 옆에 서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네, 아버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이 국 한 그릇을 떠서 제게 주셨습니다. 은영아, 먹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국물을 한 입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내민 따뜻한 손,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아버님. 우리 모두의 전환점이었지.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2월의 골목길, 떨리던 손으로 10,000원을 건넸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줄은요. 이제 알았습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물처럼 순환한다는 걸, 제가 준 따뜻함이 저에게 다시 돌아왔듯이 누군가에게 준 선함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말입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영아, 정말 잘했어. 엄마도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이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지갑 속 마지막 10,000원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 몰랐다.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딸이 아버지처럼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함이 제게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내민 따뜻한 손, 그게 정말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도 언젠가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